사주를 파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한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사주가 불공평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모든 면에 똑같이 괜찮은 성과를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각각의 사주 구조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서든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잘 나오는 영역이 있으니 당연하게도 반대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내가 드린 것만큼의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가정은 내 사주의 실망감과 향할 곳 없는 억울함을 만듭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인간관계는요, 참 내만 갖기가 어려운 영역이에요. 나에게 제일 소중한 것을 나누어 주었는데 상대에게는 그게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옥죄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잘해보려고 한 노력인데 되려 하지 않은 것만 못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사주의 비경과 겁재, 합해서 비겁이라는 요소들이 많은 사주의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나라는 일간과 동일한 오행을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사주에서는 비겁이라고 합니다. 나와 같은 오행을 가진 요소들이니 나와 동류의 세력으로도 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함께하는 조직이나 인간관계, 친구나 선후배처럼 시사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지만 내 주변의 인간관계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주변의 인간관계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물론 나에게 힘을 얹어줄 수 있는 나의 편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절대 없다라는 말처럼 이 비겁이라는 요소들도 상당한 변동성과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운이라는 것은요,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매일, 매년, 매 대운마다 운이 바뀜에 맞춰서 내 사주에 주어진 요소들과도 매번 다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비겁이 많은 사주 같은 경우에 나와 함께 동료로서 같이 고개를 넘으며 같이 하던 전우들이 이런 운의 변화에 따라 내 등 뒤에 조용히 총을 겨누는 잠재적인 경쟁자, 강탈자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사주에 많은 비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내 것을 함께 나눠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팀으로 내 사람을 대하게 돼요. 왜? 나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가진 자산이나 정보를 나누면 결국엔 윈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친애하는 나의 비겁은 애석하게도 나와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주 천간에 비겁이 많다면 나를 돕는 세력이 변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겁은 의외성과 변화성이 가장 강한 십성이에요. 내가 내린 결정과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상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내가 믿고 신뢰를 주던 누군가가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에 두는 것은 아이러니하게 비겁의 존재가 사주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본인에게는 씁쓸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왜? 나에게는 비겁이 너무 큰 의미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멍청해서 아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똑똑해서 너무 믿어서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 때로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막대한 손해를 입기도 합니다. 비겁이 강한 분들은요, 내가 가진 비밀을 내 사람이라는 이유로 타인에게 다 드러내지 않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나는 친밀감의 표시로 내 아킬레스건을 드러내고 비밀을 공유해서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일 수 있으나 돌아오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닐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축하받고 싶은 일이나 자랑하고 싶은 일도 과하게 드러내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늘 변할 겁니다. 내 예측이 때로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비겁이 강한 분들에게는 제일 필요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인간관계를 이야기해 보자면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성이에요. 비겁이 나와 동일한 색상을 가진 오행이라면 인성은 나를 생하고 도와주는 오행을 의미합니다. 정인과 편인 합쳐서 인성이라고 합니다.
이 도와준다라는 개념 때문에 사주에 뭐가 없는 분들 중에 특히나 인성이 없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아쉬워하세요. 당연하잖아요. 나를 도와준다는 건데 이게 사주에 없으니까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실제로 저도 처음에 사주를 배울 때 내 사주에는 너무 뭐가 많이 없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특히나 요 인성의 부재 때문에 내 사주를 원망했던 기억이 큽니다. 이 정인과 편인, 인성이 없는 무인성 사주가 정말 인간관계에 복이 없을까? 에 대한 대답은 어느 정도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대답이 뭐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이유가 있어요. 바로 무인성인 분들이 만드는 환경 때문입니다. 인성이 나를 도와주는 존재예요. 인성은 무의식 중에 나를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협조나 도움을 잘 끌어내기도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더 수월하게 만들려는 성향으로 발현이 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인성이 없단 말이에요. 사주에 타인에게 요청하고 받아오는 게 어려운 작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하지는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말이나 행동을 상대가 알아서 해주길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한테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말로 뱉어내지 않으면 몰라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 도움을 못 받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먼 길 돌아가게 되고 타인에게 서운함도 느끼게 됩니다. 아, 나는 이만큼이나 티를 내고 분명히 사인을 줬는데 왜 이걸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부탁했을 때 저 사람이 난감하지 않을까? 너무 민폐가 아닌가? 이런 걱정도 너무 앞서서 합니다. 왜냐하면 인성이 없는 분들에게는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거나 힘을 쓰게 하는 것에 대한 채무감이 너무 크거든요. 인성은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니까 나의 사주 속의 힘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비겁이나 인성이 사주에 발달이 안 된 분들, 약한 분들은 대체적으로 사주가 신약합니다. 이 두 개가 나를 도와주는 사주의 오행들이니까요. 신약하다는 것은 내가 가진 에너지의 총량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움직임, 요소 하나하나에 힘을 써야 하는 입장으로서는 이런 에너지가 고갈이 잘 난다, 쉽게 힘이 바닥난다, 이런 유출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에너지가 너무 소중하고 빨리 고갈이 되니까 타인의 에너지를 얻어 써야 하는 상황이 당연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가진 조건을 상대방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니까요. 부탁과 요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입을 떼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복이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챙겨 먹지 못한다에 가깝습니다. 스스로 내 것을 챙겨 먹고 대접받고자 요구하는 연습이 그럼 반대로 인성이 많으면 잘 받아들이고 인복이 있는가? 이 부분도 사주 명식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인성이 사주 내에 많으면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정인이 격이면서 간여지동으로 뚜렷하게 천간에 드러나 있다거나 이런 명식이면요, 인정 욕구가 강합니다. 인성은 사랑받고자 하는 종자거든요. 나를 도와주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모든 요소들 중에 외부에서 오는 타인의 인정으로 가장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낀단 말이죠. 이게 추객이 전도가 되면 나의 만족감보다 나에게 중요한 사람의 안정이나 행복감이 나에게는 더 중요한 형태로 나타나기 쉬워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누르고 부모님이나 혹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은 때로는 나를 무리하게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부탁받은 걸 거절하지 못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 해주는 일들이 많거나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결국에는 내가 그런 포지션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면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인성은요, 너무 과도해도 혹은 아예 없어도 각각의 다른 이유로 관계의 어려움을 만들어요.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식신과 상관은 내가 바깥으로 배출하는 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식상이 많은 분들도 타인에게 주는 것을 좋아하고 잘 베푸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인성다자랑은 조금 다른 형태인데, 인성이 많은 인성다자가 주변의 인정을 받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서 타인을 바로 세워주고 행복감을 느끼는 어떤 동기가 부여된 이타심이라면, 식상이 강한 분들은 타인에게 주고 내 것을 나누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즐거움이 큰 분들이 많습니다. 인다자는 필요한 누군가에게 체계적으로 적재적소에 도움을 주는 형태, 지식적, 인적, 물질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주는 형태라면, 식상다자는 감정적이고 불규칙적이며 본인이 원하는, 즐기는 형태의 도움으로 이렇게 베풉니다. 인다자는 상대방이 정말 필요한 것을 체크해서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요청받으면 거절하기 어렵다면, 식상다자는 지나가다가 좋은 거 보이면 생각나면 사다 주고, 맛있는 거 먹게 되면 또 생각나면 바리바리 사다 주고, 이런 형태입니다. 어쨌든 둘 다 이타적이다. 타인에게 주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크다라는 공통적인 특징.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는요, 사람의 타입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테이커로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사람의 종류예요. 받는 사람, 즉 인간관계에서 내가 더 우위를 점하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부류입니다. 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람이며, 항상 나의 이익이 제일 우선시됩니다. 두 번째는 7, 80% 정도를 차지하는 매처인데요. 매처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에게 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같이 베풀고 내 것을 뺏어가려는 사람에게는 맞서서 똑같이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매처에 속합니다. 공평함을 가장 큰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 대망의 10%를 여기에서는 기버라고 합니다. 기버는 주는 사람, 즉 내 것을 베풀고 나누는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받는 것보다 베푸는 것이 많고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나누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유형으로 나누어진 사람들을 보면서요, 교육이나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이 유형을 만드는 요소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사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책에서는 더 성공을 하는 사람의 유형에 관해서 오랜 시간 연구를 해왔고, 그 결과 성공의 중간 단계에는 대부분 테이커와 매처가 포진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성공하지 못하는 이 성공의 가장 마지막 바닥에 있는 최하위 10%가 바로 기버에 해당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로 놀랍지가 않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부분은 바로 성공을 하는 최상위의 10%들도 이 기버들이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베푸는 이타적인 사람이 성공을 가장 못하는 최하위권과 성공하는 가장 최상위권을 동시에 차지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성공한 기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타고난 나의 자질은 바꾸기 어렵죠. 식상이 많거나 인성이 많거나 이걸 내가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케이스가 이런 경우라면 주변을 한번 객관적으로 둘러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처들은 이타적인 사람에겐 같이 나누니까 기버를 만나면 매처들은 기버처럼 변합니다. 당연히 기버끼리 만난다면 윈윈이 되겠죠. 서로 가진 것을 이상적으로 나누게 되니까요. 반면에 테이커들 주변의 기버는 계속 손해보고 빼앗기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겠죠. 성공하지 못하는 하위 10%의 기버들 주변에는 늘 테이커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버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그게 심지어는 가족이라도 테이커 옆에서 내가 가진 훌륭한 자양분을 빼앗기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세요. 그리고 저는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